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 망할 것 같고 이 사람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우리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요. 사회생활을 피곤하게 하는 거는 뭔가 민폐를 끼치는 빌런 이런 존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를 좀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성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좀 그랬냐면요. 저는 스스로 좀 사회생활에서 좀 피곤한 성격들은 선을 못 긋는 사람들이 좀 피곤한 성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철저히라는 단어를 좀 앞에 붙일게요. 그래서 좀 철저히 선을 그어야 되는 그게 책임이 됐던 일이 됐던 어떤 관계가 됐던 그런 분들이 조금 피곤해하고 조금 고통을 느끼거나 이제 좀 많이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성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전에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했냐면요. 그 우리 메일 참조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메일로 일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메일을 이제 뭐 저와 어떤 A라는 이제 거래처 사람이 이렇게 메일을 보낼 때 저와 이 거래처 사람이랑 어떠한 일을 하려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도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 같은 팀에 이런 연계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가 좀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팀장 아니면 또 다른 그 거래처 그 A의 거래처의 또 관계자 이런 사람들한테 그 참조라는 걸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우리 둘이 메일 주고받은 것 중에서 당신들이 필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를 좀 우리 주고받는 메일을 이제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참조를 걸거나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좀 이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무분별하게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련됐는지 안 관련됐는지 이제 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냅다 걸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관련 없는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 이거 왜 내가 이걸 뭐하러 알고 있지? 이거 정말 정말 많은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혼란도 많이 느끼고 선을 못 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그렇게 참조를 걸리다 보니까 어떤 담당자가 이제 이 사람한테 해당 담당자한테 메일이 와요. 그럼 저도 이제 참조가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걸 답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또 메일을 보내요. 당신 이거 못 보고 있으니까 좀 답장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일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면은 저는 그거랑은 좀 거의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오히려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막 이거 뭐지? 왜 답장을 안 해주지? 왜 일을 안 해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뭐 그게 담당자 이름이 뭐 깨달음에다 뭐 깨달음매 씨 이거 메일 온 거 이제 못 보고 계신데요. 아니면은 제가 또 여기서 더 오지랖을 부릴 때는 제가 그 업무를 이제 말을 해줘요. 이거 메일 왔는데 제가 이거 좀 하는 김에 이거 같이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같은 팀이고 같은 동료니까 그 사람들의 일 중에서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그게 좀 되게 열심히 하는 거고 협조적인 거고 되게 뭔가 좀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같은 동료인데 내가 해줄 수도 있고 나랑 아예 상관이 없는 일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성급고 이렇게 외면하는 게 저는 되게 냉정하게 보이고 좀 이기적으로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 유두리 없어 보이고. 예전엔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철저히 그거에 대해서 어, 개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무슨 메일이 계속 쌓인다. 거래처에서 계속 이 사람을 쫀다. 근데 이 사람 못 보고 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미친 듯이 바빠 보여요. 막 일에 막 치여가지고 막 야근 엄청 하고 이래가지고 이 일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무슨 관리자가 깨달음의 씨 이제 저를 다시 깨달음맨으로 할게요. 깨달음의 씨 이것 좀 대신 좀 처리해줘야 하고 이제 팀장이나 그런 상사가 저한테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남의 일이 어떻게 되든 이제는 아주 작은 거라도 최대한 개입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놓쳤어요, 이거 빠졌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엄청나게 조심하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요. 작은 사건들도 있었어요. 사실 지나고 보면 이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내용이라 먼저 작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게 아주 사회에서 되게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업무이고 정확히 그 사람 건데 단지 내가 좀 관련된 사람이다,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한두 번씩 도와주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 일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기도 해요. 왜 참조로 매일 참조로 봤을 텐데 왜 안 하냐. 근데 사실 그건 되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조는 참고하시라고 그냥 걸어놓은 거지, 내가 그 메일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참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메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했어야 되면 날 수신자로 걸어야지 그 참조자로 걸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다 담당 직무가 있는데, 근데도 이제 저한테 특히나 이제 상사들의 경우 좀 이제 밑에 사람으로서 좀 도와줬더니 이거를 완전 무슨 당연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 그리고 심지어 내가 괜히 도와주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 담당자가 아니니까 히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 일이 어떤 디테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대부분은 매뉴얼대로 하면 해결되겠지만 가끔 특이사항이 생기는 업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1이라는 요청이 오면 나는 2라고 써서 주면 되는데, 이 두 사람끼리는 1이라고 주면 이번에 3이라고 써서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괜히 그 참조에 걸려서 도와준답시고 거기서 2라고 줬다가 오히려 사고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알게 모르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괜히 갈굼 먹고, 나중에는 이거를 이 상사, 이 당사자만 저한테 권리로,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자나 팀장급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가 할 수 있는데 너가 해라. 이 사람 휴가 갔는데 너가 대신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떠맡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하게 된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원래 사회생활을 하고 업무를 할 때요, 단순히 이렇게 좀 상처를 받고 일이 많다는 게 싫어가지고 업무를 좀 안 하거나 신경 안 쓰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오히려 내가 할 일이 아무리 없더라도 이제는 구조를 깨거나 시스템을 건드는 거를 이제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한가하더라도 위에서 공식적인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굳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요. 웬만하면 진짜 절대 안 하는 편입니다. 그건 이제 한가하다고 내가 시스템을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함부로 이제 틀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사회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R&R이라고도 하고 역할과 책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잘하면 보상을 받고 잘못되면 책임이 있고, 이 업무가 미비할 때는 야근을 불사하든 뭐 주말 출근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끝내야 되고, 이 업무가 너무 많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사람이 관리자나 다른 사람한테 문의해서 해결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도와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넌 이만큼 책임지고 이만큼 일을 해. 나는 이만큼 책임지고 이만큼 일을 할게.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좀 선 긋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예전에 저였으면 너무 너는 너 일, 이건 네 거, 이거를 이제 잘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책임 소재가 이제 좀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놓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책임 소재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 상대방도 되게 억울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고 놓치더라도 내가 다시 뒤에 다시 뭐 상대가 다시 독촉 메일을 오면 그때 깨닫고 다시 해주면 되는데, 괜히 개입해가지고 일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일이 본인이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회사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제가 도와줘서 일이 잘 해결됐어요. 근데 잘 해결됐다는 걸 이 담당자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공유를 안 해줬거나 제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때. 그러면 보고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 팀장이 너 그 일 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했는데 돼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만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는, 사회생활은 이거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카페도
홀서빙, 바리스타. 가끔 바쁘면 이제 서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일마저도 다 그 보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회에서의 약속인 것 같아요. 시스템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은 그냥 개인의 감정, 개인의 성격,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는 이유로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그냥 아르바이트를 했다 치면 거의 지금 17년 가까이를 일을 하고 회사로 다니면 거의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뭐 몇 년 나뉘어지긴 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뭔가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자꾸 함부로 도와주고 함부로 개입하는 것이 내가 선을 못 그어서 오히려 책임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얘가 책임감이 있네라고 느껴지게 힘든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이걸 뭐 책임감이 없다라고까지는 말하는 건 좀 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이 또 있는 행동은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유능하다. 이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는 효율적이라는 말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비용은 적게 성과는 많이잖아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줄여가지고 이제 높은 성과나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람만 뜻하기도 한데 저는 이 효율성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게 시스템에 대한 비효율을 안 만드는 사람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개입이나 불필요한 이런 혼란을 좀 야기하지 않는 사람, 만들지 않는 사람도 효율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그 타인의 일을 자꾸 메꿔주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음이. 근데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열의 아홉의 경우 제가 예전에 했었던 것을 좀 되돌아보면요. 저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일이 내가 연관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간에 이제 뭐 매주 회의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영업팀이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런 B라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 목표가 있어요. 나는 이제 B 거래처 담당이 아니에요. 근데 몇 번 일을 도와주고 마치 부사수처럼 이렇게 좀 오지랖을 부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관이 됐어요. 그러면 B 거래처 매출이 안 나온다고 팀장님이 이제 이 담당자를 막 까잖아요. 그럼 괜히 저도 프레스를 느낀다니까요. 저도 괜히 신경 쓰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다 심리적 압박으로 와요. 그러니까 비거래처가 매출이 안 나오고 막 지지부진하고 이러는 거는 이 사람이 책임지고 이 사람이 머리 싸매고 해결할 일인데 저도 괜히 신경 써요.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데. 제가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수까지는 아닌데 이제 서브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정확히 좀 따지면 저는 제 담당 업무가 있고 업무 양이 조금 비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떤 해당 담당자가 이제 그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부수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반복적이고 조금 전문성이 좀 덜 중요한 일을 내가 좀 처리해 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엑셀에다 막 표 입력하고 시장 조사하고 이런 걸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이 담당자한테 주면 이 사람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뛰는 그런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회의실에서 이제 제가 좀 그때 좀 적극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도 이제 좀 도와준답시고. 근데 회의실에서 이제 팀장님이 이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목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냐? 왜 이거 놓치냐? 저거 놓치냐? 그랬는데 제가 괜히 거기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혼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은 제 책임이랑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한테 고마운 존재죠. 도와주니까. 근데 이 사람도 자꾸 저한테 무분별하게 CC를 걸어요. 참조를 걸어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이 목표를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순간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 생각나듯이 아 그건 내 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도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담당자 불러가지고 CC 참조 걸지 마라. 나한테 내가 도와주기로 약속한 일에 대해서만 그 메일 주고받다가 본인이 정리해서 주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회사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냐면 그때 팀장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이 그 윗사람도 계속 도와주다 보면요.
윗사람도 저도 같이 담당자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팀장님도 면담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는 내가 담당이 아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나까지 이렇게 같이 회의에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회의를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나는 그냥 서브 업무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 회의를 안 들어가게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금 유도리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예전 문화에서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회사 생활 초창기 때는 야 너는 같은 팀이 돼가지고 그거 외면하고 있냐?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다가 오히려 이제 경험이 쌓이고 더 이 구조를 보고 더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깊이 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도리에 대해서 동료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아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한 개인 생각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제 경험으로 봐서 이것들은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의사를 물어보고 정확히 선을 그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까지 도와주겠다라고 명확히 딱 선을 긋는 게 낫고 그거 한 번이 끝이지 또 그거를 자동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담당이고 나는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긋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이걸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엔 도와줄게, 이번엔 안 도와줄게, 줬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조직에서는 정말 네 역할은 이거, 닌 여기까지 일하고 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하고 이렇게 해야 조금 확실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넘어들면 유두리고 뭐고 이거는 삼자 대면 하든 팀장이랑 그 당사자랑 아니면 그냥 당사자랑 양자 대면을 해서 정확히 선을 긋는 게 지금은 더 좋지 않나. 이게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고 조직이 더 잘 굴러가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정말 좀 세게 말하면 신경을 꺼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아무리 보여도요. 아른아른 거려요. 아 저거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저 사람이 좀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가급적 그냥 입을 안 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한마디를 못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했다가 또 시스템에 어떤 영향이 갈지 모르거든요. 그 타인들이 팀장이 또 어떻게 업무 분장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베스트는 내가 담당하는 업무 들어와서 내 담당 업무 잘하면 되잖아요. 그냥 서로가 각자에 있는 곳에서 역할 잘하는 게 이제는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 담당이면 이제 그냥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기한 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뭔가 망할 것 같고 이 사람이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우리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요. 놓친 업무도 언젠가는 대부분은 다 하게 돼 있고 어떻게든 다 아이디어 안 떠올릴 것 같은데 다 떠올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업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업무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 업인 거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상을 적게 받든 혼나든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그냥 업인 겁니다. 이제 몫인 거죠.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미생 드라마에서 나왔잖아요. 시련은 셀프고 그 다음에 사회는 각자 도생이고 프로잖아요. 프로.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해결하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능함의 한 종류, 효율성의 한 종류는 내 역할과 타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조금 이제 좀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상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너무 좋죠. 그런 게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이제 뭐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뭐 리어카도 밀어주시고 타인도 도와주시고 좋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의 만큼은 이 사회생활에서의 만큼은 그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시스템에 해가 될 수 있다. 시스템을 조금 혼동시키는 서로의 책임 소재나 역할 소재를 좀 혼동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좀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타인이 봤을 때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쟤 냉정하네라고 생각하고 좀 깐깐하게라고 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이거에 대해서 타인을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보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스탠스를 취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회에서 타인을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타인뿐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나를 피곤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성격이 선을 못 긋는 성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의 어려움이나 내 업무가 아닌 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못 넘기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개입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다. 이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직과 사회는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거기에서의 핵심은 책임과 역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맡은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있고 업무 범위가 다 있다. 그거를 내가 함부로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업무와 책임과 그 역할이 모호하게 되져버리고 그러면 나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괜히 내가 오지랖을 부리다가 내가 더 덤태기를 쓰거나 이런 좀 구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니 저는 이것들은 가급적 개입 안 하고 그냥 자생적으로 굴러가게 그냥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게 그냥 냅두는 게 좀 냉정해 보이더라도 조금 이기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게 프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개인마다 생각차가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또 너무 이게 모든 게 과유불급이니까 또 너무 이기적으로 난 내 것만 볼래 하면은 또 조직이 잘 안 굴러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읽고 좋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이런 거 나눠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 뭐야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일하다 빌런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결론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빌런을 만났을 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어떤 행동이나 대응이 아니라 그냥 내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냥 빌런이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처리되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한 1년 정도 그 회사의 최고 빌런, 완전 직원들이 저 인간 진짜 빌런이다라고 막 입소문이 날 정도의 그런 최고 빌런이랑 약간 사수부사수, 그러니까 메인과 보조, 약간 이런 형태로 완전 꼭 붙어서 일하는 거죠. 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빌런은 대놓고 막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구렁이 스타일들 있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듯 안 하듯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그러면서 남들한테 다 떠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생각하거든요. 콕 집어가지고 막 문제 제기하기에는 또 애매하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보조니까 저한테는 좀 더 대놓고 행동했어요. 만만하니까.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문득 생각이 든 게, 제가 그때 1년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하면 그냥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생각해보니까 11개월 뒤면 이제 그만두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휘둘리지? 아니 되게 웃기네? 그 전까지는 제가 조금 소심한 반항을 하긴 했거든요. 이 사람이 능구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쓱 타고 나가요. 차라리 대놓고 했으면 제가 문제 제기라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뭐 먹히지도 않겠지만 뭐 계속 그렇게 시달렸는데,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대놓고 아예 이 사람 말 안 들어줘도 되겠다, 이 사람 페이스 안 맞춰줘도 되겠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뭐야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어쩌라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틀리면 전 관둬도 어차피 11개월 더 일을 하나, 지금 관두고 딴 일 구하나, 약간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행동을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제 페이스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막 퇴근 전에 그날 이후로부터 던져주면 네 하고, 못 해요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 길게 하니까 네 하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럼 다음날 오면 아니 이거 안 됐어요 하면 어제 퇴근 전에 주셔서 지금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일 또 떠넘기려고 하면 죄송한데 저 지금 다른 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저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아 지금 해야 되는데 하면 아 저 좀 부서장님이 빨리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쳐냈습니다. 진짜 어쩌라고 너 나한테 더 깊숙이 들어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구렁이어서 어차피 말을 해봤자 들어 먹히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말을 길게 안 한 것도 있지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나 이렇게 행동할 건데 어쩔래? 나는 내 일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할 거야. 네 일 떠넘기지 말고 퇴근 전에 그런 거 던지지 마. 더 들어와 쑥 들어와서 네가 문제 제기를 하면 나 관두면 돼. 약간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더 안 들어와요. 여기서 그냥 좀 투덜대고 말지 더 저를 건들지 않아요. 원래 빌런들은 이랬으면 제가 오히려 빌런인 게 이상할 정도죠. 왜냐면 빌런들은 원래 이렇게 안 따라주면 저를 이제 괴롭힐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서 저를 내보내거나. 근데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제 자리가 대체자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냥 수틀려서 나가버리면 본인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자리가 인수인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 들어오기 전에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이 자리에 못 버티고 나간 사람이 한 4-5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들어왔다 3일 만에 추노하고 누구는 인수인계 다 받았다가 막 한 2-3일 있다가 못 하겠어요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인수인계 잘 받고 이제 일을 딱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그만둘 기색 없이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괜히 저한테 더 들어갔다 제가 나가면 이 사람도 피곤한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데 이 사람도 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건드려서 나가면 본인만 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죠. 아, 내가 뭔가 행동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태에 따라서 내 위치에 따라서 그냥 빌런들이 결정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는 뭐 빌런들을 만나면 어떤 행동이나 막 대응을 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슬픈 현실이지만 일단 오랫동안 이제 회사를 저도 한 5, 6년 지금까지 다닌 거 하면 5, 6년, 6, 7년 정도 됐는데 대한민국 조직은 아랫사람이 빌런이 윗사람이랑 윗사람한테 이렇게 덤벼가지고 그만둘 각오하지 않은 이상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윗사람이어서만 뿐만이 아니라 그냥 조직 문화라는 것 자체가 약간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을 한다. 그래, 아랫사람은 대들지 않는다. 이런 상명하복이 아직 남아있고 그게 문화처럼 돼 있잖아요. 가장 큰 처벌은 이제 반역자가 받는다고 그런 상명하복의 체제를 깨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합당한 이유더라도 그 이미지가 남아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던 꺼려임을 당하던 막 그렇게 되니까 사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어떻게 빌런이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이나 대응이 아니라 그냥 근데 내가 회사한테 아쉬울 게 없다면 나 그냥 지금 그만둬도 상관없어. 어쩌라고. 약간 이런 위치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 관두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쉬울 게 있으면 행동이나 대응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게 빌런들이 또 그런 냄새는 귀신같이 맡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드는데 내가 상관이 없다면 건들더라도 그냥 더 세게 들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사람들도 얘 나가면 피곤한데 하면 더 빌런 짓을 저한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행동을 잘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응을 잘했거나 행동을 잘한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위치가 그냥 1년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빌런이 그냥 자연스럽고 쉽게 처리가 된 거였죠. 실제로 그 이후로 저한테 일을 더 떠넘기거나 저녁에 막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본인도 피곤한 일 만들기 싫었던 거죠. 오히려 1년 지나고 되게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제 서로 기분 나쁜 일을 안 만드니까. 그리고 저도 안 건드니까 호의적으로 변한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절대 대응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슬프게도 그냥 제 위치가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뭐 계약직이 됐든 아니면 이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나 지금 이직을 할 계획이든 아니면 고정비가 낮아가지고 제가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없거나 아니면 빚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회사를 당장 관둬도 당장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위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정규직이고 계속 회사에 다니면 뭐 행동이나 대응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보고 일해야 되고 이 빌런이랑 부딪히면 저도 다칠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한번 이미지가 틀어지면 또 이게
계속 기분 좋게 다니기가 회사를 다닌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니기가 진짜 쉽지 않아지니까요. 그래서 다들 힘들지만 견디고 계시는 거잖아요. 막 들이받고 싶고 수입 마음엔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데 이건 되게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냥 빌런들도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건 그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마냥 누구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 마냥 그냥 누울 자리 보고 눕고 만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건드려도 되는 사람한테만 빌런이다. 실제로 빌런들이 뭐 임원이나 본인 아주 강한 윗사람들한테 빌런짓 안 하잖아요. 오히려 완전 충성 완전 나긋나긋 부드러운 그런 부하 직원이 되죠. 그런 빌런들도. 그래서 이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은 누울 자리 보고 눕고 그냥 건드릴 만한 사람 건드리게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동물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저도 이게 기분 좋은 경험만은 아니에요. 와,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뿌듯한 경험은 아닌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가끔은. 아니, 같은 월급 받고 힘들게 일하면 사실 서로 도와도 그래도 힘들어요, 회사는. 다들 그렇잖아요. 도와주고 기분 좋게 일하려고 해도 힘든 게 회사인데 왜 이렇게 같은 노동자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막 피곤하게 하고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분명히 이번에 정규직이었잖아요. 저 그랬으면 아마 그 빌런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욕하면서 야근하고 뭐 퇴근 시간 10분에 주던 뭐 20분 전에 주던 그냥 끼케야 그냥 팀장님한테 뭐 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하거나 부서 이동 아니면 뭐 이직 이런 걸 생각했겠죠. 뭐 그 눈구렁이한테 제가 대놓고 부딪혀가지고 막 어떻게 대응하고 제가 원하는 걸 따낼 이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아무리 잘해도 그럴 용기도 가지지 못했겠죠. 그냥 이번에 어쩌다 계약직이 됐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결론은 그냥 빌런들도 누울 자리 보고 눕는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약간 이런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못 드려서 되게 죄송하고요. 그냥 제가 대신 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회사에서 빌런들을 만나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들 잘못이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화이팅 하시고 정말 최대한 덜 피해 받으시면서 무탈하게 이 시간이 잘 지나가길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어쩌라고? 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어쩔? 이게 본능이거든요. 살면서 뭘 시작하고 포기한 게 저는 한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초반에 며칠은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운동 가야 되는데, 책 읽어야 되는데, 블로그 해야 하는데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의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엄청 쪼았어요. 야, 이 의지 없는 놈아. 해.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계발서 엄청 읽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지금은 제가 꾸준히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돌이켜보면 의지가 그때 아무리 충만하고 만땅이었어도 100% 이건 지는 싸움이다.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100% 지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한대의 상대를 가지고 유한대의 자원으로 상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이성과 본능에 대한 얘기인데 이성은 유한하거든요. 근데 본능은 무한해요. 계속 끊임없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생각해보면 목표를 세울 땐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행동은 본능이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성적으로만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본능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내 몸 안에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을 성공하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막 원활하고 편하게 사는 거에 얘는 관심이 없어요. 본능이 원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지 편한 대로 하는 거, 쉬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야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 야 이걸 해야지 내 건강할 수 있어. 막 백날 막 읍소를 해도 어쩌라고? 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어쩔? 이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더 최악인 건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성은 유한한 게 우리가 회사만 다녀와도
이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내가 목표한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데, 회사만 다녀와도 못 하겠잖아요. 못 하겠어. 근데 본능은 그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은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무한대로 샘솟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랑 본능이랑 백날 싸워봤자 무한대 대 유한대 싸움이라서 이성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성을 막 발휘를 하죠. 그래서 본능을 막 찍어 눌러요. 그래서 열정 과다라고 하잖아요. 막 쏟아부으면서 며칠, 길면 몇 달까지는 해요. 그러다 이제 바닥이 드러나죠, 이성은. 그러면은 이제 본능이 이제 막 눌리고 있다가 그래 너 보자, 내가 다시는 너 이 일 못하게 해줄게 하고 반대급부로 아예 이 일을 엄두도 나지 않을 만큼 아예 생각 못하게 그냥 완전 시작하기 전보다 더 게으르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더 하기 싫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뭔가를 하려면, 중도 포기를 안 하려면 이 본능을 저는 좀 살살 달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해. 중요한 거야. 너 찌그러져 있어. 이게 아니라 야, 진짜 야, 조금만 해주라. 우리가 달랠 때 야, 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어떤 상대를 달랠 때 안녕하세요. 저 이거 좀 같이 해주실래요? 아, 귀찮아. 아, 그러면은 1시간 말고 30분만 해주십시오. 아, 귀찮아. 아, 그러면은 제가 거의 다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달래잖아요. 본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내 몸에 있는 애지만 내가 아니에요. 완전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그래가지고 계속 달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너무 많이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잖아요. 저는 경험상 딱 정하자면, 이거 듣는 분들이 좀 편하게 정하자면, 무엇을 하든지 저는 하루 휴식 시간에 한 3분의 1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퇴근하고 뭐 씻고 밥 먹고 다 빼고 이제 누워서 쇼츠를 보는 시간, 누워서 이렇게 쭉 보내는 시간이 1시간 30분이다 싶으면 30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본능과 좀 타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대한 목표가 있고 뭘 이루고 싶더라도 이 30분, 그러니까 그 하루 휴식 시간에 3분의 1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열정 과다라서 막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조금 시간 지나면 본능한테 먹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경험상 그냥 3분의 1, 저는 그래서 대부분 30분 정도씩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3분의 1이라고 해서 이거보다 더 적으면 안 되는 게, 30분도 못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내가 목표를 세워서 뭘 해야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비는 시간을 만들까, 이게 꼭 연결된 1시간 30분, 그래가지고 3분의 1에서 30분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뭐 15분씩 쪼개도 되니까, 이동 시간이 됐던 뭐 회사 점심 시간이 됐던 어떻게 하면 비는 시간을 만들까가 먼저 첫 번째 고민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래서 3분의 1로 쪼개봤더니 30분은 나오더라. 이걸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정도로 시작을 해야 본능이랑 좀 타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잘 때 쉬면 되지. 이렇게 몇 달만 하면 진짜 정신병 올 수도 있거든요. 번아웃 오고.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이 본능을 무시하고 처음에 너무 열정 과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때려붙다 보니까 나중에 본능한테 두드려 맞기 때문에 저는 중도 포기하게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 희망적인 건, 매일매일 30분일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도 좋으니까. 한 서너 번이어도 30분씩만 하면 쌓이거든요. 이게 계속 쌓여요. 근데 30분 미만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시작하려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 5분 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30분 미만이면 준비하다가 끝나요. 준비하다가 이제 해야지 하고. 그래서 리얼 타임으로는 30분을 해도 25분이에요. 길어봤자. 그래서 30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일주일씩 서너 번, 한 30분씩만 쓰면은 무언가라도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30분씩만 하라고? 1시간씩만 하라고? 그러면은 성과가 안 낼 텐데 경쟁자들은 어떻게 이겨?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본능이랑 타협을 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그냥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좀 중도 포기 없이 꾸준히 하는 구간,
그 시작점을 만드는 것일 뿐이고요. 이제 나중에 가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그냥 본능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더 하면 내가 번아웃이 오고 힘들어지니까 이성적으로 누르고 본능이 이제 그 내가 꾸준히 하고자 하는 일을 막 하려고 발버둥 치는 구간이 옵니다. 나중에 진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구간이냐면 인센티브가 생기는 구간이에요. 즉 이제 보상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뭐 그게 성장이 됐던,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늘던, 뭐 칭찬을 듣던, 돈이 벌리기 시작하던, 이거 재밌게 보인다 이제, 아니면 실력이 쌓이는 구간이던, 이런 인센티브, 보상이 생기는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성이 조금만 개입해도 내가 막 하고 싶게 돼요. 왜냐하면 도파민이라는 걸 얻게 되니까요. 그 도파민이 본능을 움직이는 제일 최고의 수단이잖아요. 그럼 본능이 진짜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쉬운 예가 우리 매일 하고 있죠. 유튜브예요. 유튜브 쇼츠 보면 재밌잖아요. 막 시간 보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봐야지 하면서도 걸어가시면서 보시는 분도 있고 5분만 틈나도 보는 분들이 있고 진짜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노래 배울 때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노래가 이제 늘면서 음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진짜 틈만 나면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길 가면서도 길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작은 소리가 됐던 중간 소리가 됐던 계속 노래를 24시간 흥얼거리면서 다녔어요. 그냥 삶이랑 완전 융화가 된 거죠. 근데 이때 더 웃긴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제가 노래 부르는지 인식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내가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러? 나 방금 노래 불렀어? 진짜 이 정도로 재미와 인센티브가 생기면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되거든요. 저 블로그 할 때도 하나 더 예를 드리자면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30분씩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글 하나씩만 올리자, 뭐 3일에 하나씩만 올리자, 이렇게 그냥 진짜 세워라 내워라, 남들이 봤을 때 야 그렇게 대충 할 거면 하지마 하는 정도로 설렁설렁 했는데 어떤 글, 제가 그게 브라질 채권에 대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딱 썼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조회수가 한 2,000회가 나온 거예요. 평소에는 막 10회 5회 이랬는데 와, 거기서 딱 느낌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3개, 일주일에 4개 막 이렇게 제가 그냥 그 원래 1시간 반 누워있다 싶으면 원래 제가 3분의 1만 30분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머지 1시간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막 하고 싶어서. 그 맛을 보니까 그냥 막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너무 열정적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처음엔 되게 설렁설렁 이 정도만 해도 되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하루에만 쏟다가 뭐라도 작은 보상이라도 좋으니까 그게 쌓이면은 알아서 본능이 개입해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되고 그걸 타게 되면 좀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동으로 치자 그러면은 턱걸이가 하나도 못했어. 근데 하나는 이제 해. 이러면 이제 보상으로 그게 다가오는 거지. 내가 하나도 못했는데 예전에는 1cm 올라갔는데 이제 2cm 올라가는 느낌이야. 뭔가 이제 힘이 붙는 듯한 느낌이야. 이거는 이제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직 좀 더 열정적으로 뭔가 태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보상은 근데 내가 알아서 느껴져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보상은 딱 작은 거여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작은 보상이어도 내가 딱 더 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유튜브처럼 그 재미를 느끼는 순간이 와서 그때까지는 너무 열정을 태워서 많이 하면 오히려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의지랑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이 보상을 한번 맛보면 몇 년째 버티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게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연애가 됐던 뭐 회사가 됐던 옛날에 그 좋은 기억,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기억으로 막 몇 년째 버티고 있는 그런 분야나 사람들, 아니면 그런 뭐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인센티브라는 게, 뭔가 성취감이라는 게 그 정도로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습관, 이 어떠한 행동을 꾸준히 하려고 해서 얻은 보상에 다른 행동들도 이제 추가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보상의 맛을 봤으니까 또 느끼고 싶어서. 근데 그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처음부터 너무 열정적으로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 왜냐하면 본능은 무한이기 때문에 이 맨날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지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얘를 너무 괴롭혀서는 안 된다. 타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버티는 게 제일 높은 관문인 것 같아요. 보상이 생긴 이후로는 오히려 꾸준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그 보상이라는 걸 내가 느끼기 전까지는 어떻게 버틸 것이냐. 그게 진짜 관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해법, 나중에 지나선 거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해법은 너무 처음에 열정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상이 생기면 이제 내가 나를 절제해야 돼요. 아, 이렇게 너무 하면 번아웃이 올 것 같아. 막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사람들이나 막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막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시간씩 한다, 15시간씩 한다. 근데 중간에 다들 이제 골병 얻고 번아웃 와가지고 아, 요즘엔 좀 적당히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롱런을 하고 싶으면 이제 보상이 얻는 순간부터는 이제 단기적인 성과의 게임이 아니라 롱런의 게임이거든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그때는 이제 오히려 내가 그 본능이 막 날뛰는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성취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성장을 할 것 같은데 더 할까? 이런 그 본능들을 내가 억제해야 되는 그때는 이성이 하지 말라고 억제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위험한 말이 할 거면 제대로.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듣잖아요, 살면서. 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마. 그게 오히려 저는 사람을 제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말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딱 두 타입이거든요. 그 분야에서 엄청 고인물인 분들,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엄청 고수거나 고인물들, 그리고 또 아니면 그 분야에 아예 몸담고 있지 않는 사람, 그냥 밖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서 할 거면 제대로가 그렇게 저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재미 붙이기 전까지는 그냥 오히려 조금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서라도 차라리 꾸준히 요만큼이라도 0.1cm씩이라도 쌓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하루에 1%씩 쌓으면 1년이면 36배인가 성장한다는 거. 복리로 쌓으면. 그래서 그냥 30분씩이라도 투자하시는 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동할 때 운동도 애 태어나면서 30분씩 일주일에 3번 했거든요. 30분 더 하기 싫어서 알람을 맞춰놨어요. 아예 30분 넘어가면 운동이 남아도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관장님이 저보면 맨날 하시는 소리가 아니 벌써 끝나셨어요? 이거를 좀 3년째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일주일에 30분씩 3번 하면 헬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운동이냐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턱걸이를 하나도 못 하다가 지금 3년 됐는데 9개 합니다. 9개 이제. 근데 제가 뭐 보디빌딩 할 게 아니니까 9개만 해도 일반인 치고는 되게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적게 쌓아도 30분 정도씩만 쌓으면 이렇게 성과가 나요. 지금은 진짜 알아서 가죠. 왜냐면 인센티브가 지금 생겼으니까요. 몸이 좋아지고 턱걸이가 느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상이 없더라도 묵묵히 버틴다. 이건 진짜 쉬운 개념이 전 아닌 것 같아요. 보상을 빠르게 얻던, 보상이 생기기 전까지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만들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이 보상이 없으면 본능이 야, 나 포기할래. 그만하자. 야, 눕자. 그냥 이거 뭐하러 해. 인생 편하게 살자. 계속 치고 오거든요. 그 무한대의 동력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얼마 안 되는 이성으로 야, 30분만 하자. 진짜 30분만 하자. 내가 더 안 바래. 30분만 해줘. 이걸로 버텨야 돼요. 그러다 이제 보상이 얻으면 본능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 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본능과 타협해서 겁나 설렁설렁 해라. 그리고 작은 보상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알아서 하게 된다. 이게 제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거를 경험하면서 돌이켜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보상의 맛을 보는 순간 거의 원숭이의 상태로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뭐 관심 없으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차별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당시 팀장님이 그러셨거든요.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 다 지켜보고 있어. 사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잖아요. 뭐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죠.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빛을 본다. 솔직히 되게 멋진 말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면 빛을 보는 게 약간 일반적으로 누구나 해당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이 세상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래.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묵묵히 성실하게 사는 게 빛을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저의 경험과 제가 느낀 이런 사회적 구조. 두 번째는 이제 티내면서 일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묵묵하고 성실한 것이 사실 빛을 보려면 누군가는 발견하고 알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 자동으로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관심 가지기가 정말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고 들리는 거,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이렇게 당장 떨어지는 것만 처리하기에도 사람들은 되게 바쁜 하루를 살아간다. 저는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은 이게 더 심하죠. 회사에 출근해서 이건 뭐 팀장이 됐던, 그러니까 관리자가 됐던 아니면 그냥 팀원이 됐던 그냥 출근하면 그냥 내가 할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내 밥그릇 챙기다 보면은 사실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옆 사람이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그런데 팀장 그 평가하는 팀장 정말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걸 알아줘야 할 그런 관리자급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 앉아만 있어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보고도 하지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이러는 와중에 어떻게 나를 알아주세요를 말을 안 하는 사람을 알겠냐 이거죠. 그 일일 보고서 있잖아요. 뭐 일일 보고 그거 오늘 하루 뭐 했는지 그걸 내지 않는 이상 사실 관리자, 팀장은 내가 하루에 뭐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녀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일일 보고서를 내도 그냥 한 줄, 그리고 결과. 이게 끝이에요, 사실. 옆에서 이렇게 세세히 보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일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남들 밥 먹으러 갈 때 막 10분, 20분 늦게 가서 밥을 먹었는지, 남들 담배 피고 커피 마시러 갈 때 나는 엉덩이 붙이곤 했는지, 전날 얼마나 야근해서 기획을 했는지, 이런 걸 알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어필을 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퇴근 시간에 메일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너 야근했네 이거를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뭐 회사가 이 사람 야근 많이 했어요라고 뭐 요즘에는 그거를 오히려 규정 위반으로 어필하긴 하지만 52시간 막 초과했다고.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알질 못하잖아요. 이게 인생이 드라마랑 좀 다르죠. 드라마 보면 뭐 츤데레 나쁜 남자 인기 있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드라마는 그 과정을 다 찍어줘요. 이렇게 이성 앞에서 나쁘게 행동하고 뒤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모습 찍어주죠. 몰래 챙겨주고 몰래 지켜주는 모습 다 카메라로 찍고 우리는 그걸 매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지. 현실에서 그 나쁜 남자 츤데레처럼 행동하면 그냥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새끼. 그냥 현실에선 그거예요. 왜냐면 뒤에 있는 그런 이면 과정을 안 찍어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도 묵묵히 일하든 뭐든 상대에게 그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인식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것은 내가 묵묵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 알아주길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냥 상처만 커지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그냥 인간인 이상 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 정보를 처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인간인 이상 이 묵묵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이 덕목이 엄청나게 이 멋진 덕목이 빛을 발하기는 쉽지 않더라. 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친구 중 한 명이 그 대학교 때 친구였는데 얘가 동호회를 운영을 했어요. 동아리죠, 동아리. 근데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책임감 있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얘가 어떤 애인지를 아니까 그냥 지켜봤죠. 얘가 왜냐면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으니까요. 진짜 밤새서 일하던 애였거든요. 근데 그 걔랑 같이 하는 그 운영하는 친구 중에 몇몇 뺀질뺀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 친구가 술 먹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나 밤새서 일하는데 막 친구 약속 있다 가고 뭐 있다 가고 조별과제 그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다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호회가 되면 이제 동호 회원들을 동아리 회원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이제 운영진이 어떤 상황을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 뺀질이들이 항상 마이크를 잡고 이번에 무슨 행사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즐겨주세요. 막 목소리 그 스피커는 본인들이 제일 큰 거예요. 뭐그 친구가 너무 억울했거든요. 아니 준비한 것도 나고 다른 학교랑 연계해서 막 밤새서 고민한 것도 나는데 왜 쟤네들이 스피커를 가져가지? 근데 동아리원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냥 와 우리 운영진 고생했어요 와 이러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너무 그거에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아니 좀 티를 내. 매일매일 좀 얘기를 해 하니까 그 친구는 그게 약간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본인 생각이니까 제가 거기서 더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그게 저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회의 구조, 사람의 본능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식을 해야 알죠. 오히려 이렇게 적당히 티내고 생색내는 것은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그런 퍼포먼스나 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돕지 않고 그냥 알아만 줬으면 좋겠다. 몰라주면 왜 몰라주냐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좀 폭력적일 수 있는 거죠. 그 인식을 못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기분 나빠해? 왜 갑자기 나한테 불만을 가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게 또 이제 좀 지속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처벌도 하잖아요. 근데 더 효과가 큰 방법 중 하나가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막 누가 놀려요 하면 무시해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누가 악플을 달아도 그냥 무시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쉬운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 처벌이나 분노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그 상대한테 도파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하는 게 상대의 행동을 끊는데 제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와서 대입을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이어나가려면 크던 작던 리액션이 와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도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뭐 그게 돈이 됐던 칭찬이 됐던 인정이 됐던 뭐 승진이 됐던 이런 크든 작든 보상이 와야 리액션이 와야 뭔가 반응을 해줘야 내가 계속 그 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그거 누구 한 명만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야 너 요즘 밤마다 늦게까지 일하지? 진짜 성실히 하는 거 보기 좋아. 내가 다 보고 있어. 이거 누가 한마디만 이렇게 해줘도 그 사람은 계속 그걸 성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떤 보상도 오지 않는다면 그걸 계속하는 거는 이제 내가 본능을 이겨내는 행동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성과 막 모든 의지력을 끌어모아서 본능은 야 이제 그만해 아무도 반응 안 해주는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 행동을 이제 소거하자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그걸 꾸역꾸역 아니야 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본능을 우리가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상처와 이런 정신력이 필요한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이 행동을 오히려 묵묵히 성실하게 가려면 오히려 조금은 티내야 조금 티냈으니까 좀 덜 묵묵하게 되겠지만 이 행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 자신의 본능, 인간의 본능이 딱 그렇겠구나라고 저는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사람이 우선순위로 주목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관리자 입장에서. 왜냐면 이 묵묵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 뭐 동료 직원이 됐든 관리자가 됐든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관리자한테 인정을 받아야 내가 그 만족할 만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딱히 인정받는 것만 목표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제 평가를 할 때, 보상을 할 때 작은 모임이라도 운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총무라도 돼보시면 느끼겠지만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게 되는 게 진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케어를 하든 보상을 하든
그 우는 놈한테 떡 하나를 더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더 챙겨주고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이 좀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서는 안정적이잖아요. 내가 당장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는 놈, 좀 더 빌런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냥 무시했다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이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팀장님들 보면 관리자들 보면 그 우는 놈을 정말 챙기더라고요. 그 안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은 다 관리자도 사실 월급쟁이잖아요. 내 자리에서 내가 회사 다닐 때 그냥 평화롭게 다니는 거를 원하지 정의, 공정성 그런 건 이제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그래서 묵묵하게 이렇게 조용히 일하는 사람을 챙겨주기보다 우선적으로 이제 못하더라도 시끄러운 사람을 좀 더 달래게 되는 것 같아요. 달래는 차원으로라도 더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쟤를 안 챙기면 내 안정이 깨지니까 진짜 급한 불을 끄는 거죠. 생존 본능인 거죠. 생존 본능. 그러니까 묵묵하게 일하고 이러는 것은 이성을 발휘해야 알아차려주고 챙겨줄 수 있다면 이런 우는 놈들은 이제 내가 생존 본능, 본능이 건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더 우선순위로 챙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에 항상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불만을 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티를 안 내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생색 아예 없이 그냥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부당하다 느끼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서를 이렇게 보면 잘하고 시끄러운 사람, 그러니까 얘 나가면 아 우리 팀 너무 빵꾸가 클 것 같아, 다른 회사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생색도 엄청 내고 티도 엄청 내, 이런 사람들이 1순위로 챙기게 되고 2순위가 이제 아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가진 않는데 안 챙겨주면 진짜 너무 힘들게 만들어 나를, 그런 사람들이 이제 2등,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 떡을 이제 나누어 갖는 거죠. 그냥 이건 근데 본능적인 것 같아요. 이것들이 제가 말하는 이 일련의 사회적 구조가 옳다라고 절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루에 이런 시간 중에 본능으로 인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지 막 이걸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내 에너지가 너무 소비가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결론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는 놈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완전 티 팍팍 내고 생색 팍팍 내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이미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끼리 모이고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내 성과나 과정을 어느 정도 인식시키는 정도는 해야 내 이런 심리나 내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이 좀 방어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오래 갈 확률이 높은 거죠.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너무 멋있는데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행동을 조금 더 100점 중에 뭐 70점밖에 안 되더라도 이 행동이라도 계속 이어나가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커리어를 쌓든 실력을 쌓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티도 내고 생색도 좀 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티내고 생색을 내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제 노하우 같은 거이면서 이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1차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티내고 생색낸다는 것을 뭐 직접적으로 제 아들이 딱 그러거든요. 뭐 하면 이것 좀 보세요, 나 칭찬해줘요, 막 이렇게 진짜 대놓고 얘기해요. 애기들은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성인이 하면 거부감이 들거든요. 정확히는 그냥 티 안 나게 좀 적당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냥 행동이 질문이랑 공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질문은 업무를 시키면 제가 아는 내용이라도 질문을 하거나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 그거를 확인을 여쭙는, 물어보는 질문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만큼 진행됐고 이 정도로 고민이 되고 있어요를 그냥 안 물어봐도 일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내가 요즘에 좀 일하는 어필을 안 한 것 같아 하면은 한 번씩 이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뭐 기획서 써봐, 이거 아니면 파일 정리해봐 하면 이렇게 틀 만들고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 툭툭툭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시킨 분한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볼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또 하다가 이슈 있으면 또 보고 드릴게요 하고 다시 전 제자리로 오거든요. 그럼 이게 인식과 어필인 거잖아요. 이런 걸 안 물어보면 뭐 시킨 일이니까 하겠지라고는 하지만 제가 얼마나 그거를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를 인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질문의 형식으로 사실 그거 안 물어봐도 됐거든요. 제가 다 이해를 했다면. 실제로 이해했는데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냥 이거는 한 번씩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 행동을 종종 해주시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뭐 팀을 처음 옮기거나 첫 입사했을 때 이제 한 달 정도는 저는 첫인상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한 번만 행동해도 두세 번만 행동해도 금방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즌이 지나가면 이제 단순히 두세 번만의 행동으로 저를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때는 조금 더 적립식으로 저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짜잘한 행동이라도 좋으니까 자주 반복해서 하지만 너무 티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 이미지가 쌓이고 제 이미지가 이렇게 공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막 질문하고 막 과정을 공유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뭐 몇 월 며칠 깨달음맨이 나한테 물어봤음, 어떤 내용 물어봤음, 성실함, 멋있음 이렇게 기억하진 않아요. 왜냐면 본인 일 바쁘니까. 하지만 이게 무의식에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꼭 이미지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이거 했어요, 완성했어요, 대단하죠, 짱이죠 이런 형식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으로라도 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은근히 내비치는 거가 도움이 되더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유예요. 공유. 이거는 이제 업무에 있어서는 팀원들한테 뭐 여기까지에 대한 과정을 공유하기도 하고 회의 때 이런 결과가 있었다. 뭐 팀장님한테 이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는데 어떤 담당자랑 이제 제가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막 어떤 유의미한 얘기를 나누면 사실 그거 서면으로 작성해서 나중에 결과할 때 그냥 주간 보고 때 내도 되거든요. 근데 꼭 한 번씩 팀장님이나 이제 사수한테 가서 티를 내는 거죠. 저 이런 회의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처를 했거든요. 뭐, 잘했어요. 그래? 그건 좀 고민해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를 조금씩 생색을 내고 나도 이런 의견도 내고 이런 식으로 고민도 해봤다. 이런 저의 능력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내가 모임을 운영하는 입장이 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입장이 됐을 때 저는 항상 팀원들한테 짜잘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는 편이었어요. 이게 너무 길면 생색 티가 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있고 여러분들도 팀원이고 소중한 일원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과정을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제가 이런 회의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건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야 리더라면 제가 야 리더 제 깨달으면 일 잘하네. 우리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네. 이런 이미지가 이제 풍기게 되는 거죠. 좀 더 가까운 관계의 경우에는 저는 티나 생색을 좀 더 대놓고 이야기도 해요. 뭐 친구, 가족 이런 경우겠죠. 이제 뭐 아내에게 진짜 대놓고 얘기해요. 널 위해 만들었어. 널 위해 내가 뭐 5시간이나 걸려서 이걸 준비했어. 야 내가 널가 이거 좋아한다고 예전에 듣고 샀다. 나 짱이지. 이런 식으로 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생색이라는 게 티낸다는 게 좀 과해도 한두 번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게 막 너무 숫자가 많거나 너무 TMI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막 기회가 됐을 때마다 써먹는 거. 너 저번에 내가 그저께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썼을 때가 이제 지긋지긋하고 생색이 좀 별로가 되는 거지. 적당한 생색은 어차피 상대도 이 사람이 날 위해 무언가를 해줬다라고 알고 고마워하기 때문에 그 정도 생색은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가까운 관계라면 좀 대놓고 티를 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리액션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야 내가 너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좀 고맙다고 해. 이렇게까지는 한 번씩은 얘기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오은영 박사님도 얘기를 했거든요. 생색이라는 게 티낸다는 게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인식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공감되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질문이나 공유
이런 것들을 제가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비즈니스에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이고 아니면 일하는 프로젝트에서 좀 더 대놓고 그냥 아예 생색을 내버리는 건 친구, 뭐 연인, 가족 사이에 쓰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이제 티내고 생색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이런 걱정이 좀 전 들었고 이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우는 놈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이걸 뚫고 내 성과를 인식시키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부터는 사실 내가 선을 좀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선을 넘을지. 나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묻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나름 생색과 티를 냈는데 너무 우는 놈들이 많으면 제가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까지 너무 어필해 보이면 팀장님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내 사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맨날 밤새 저렇게 고민하는데 내가 저기다가 나까지 우는 소리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내 자신도 좀 우는 놈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도 우는 소리를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게 자기 방어거든요. 자기 방어. 여기서는 내가 좀 범위는 정해야 되죠. 너무 내가 한 만큼의 100% 보상이나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목표이고 현실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목표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방어한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한 60, 70 정도만 먹어도 난 괜찮다. 이게 한 1차 목표로 보면 되고 만약 그것도 안 되는 견디기 어려운 보상이면 면담해야죠. 우는 소리 하고 나도 우는 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중요한 게 무례하게 말함. 아니 왜 몰라줘요? 아니 뭐 관심 없으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차별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선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면서 조율하면 우는 소리 다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팀장님도 너무 힘들 텐데 관리자도 너무 힘들 텐데라고 이제 고려를 하신다면 당연히 배려하는 마음은 너무 좋지만 이제 실무진이 업무 스트레스를 무릅쓰고 계속 업무를 이어나가고 해내잖아요. 그것처럼 관리자도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조직을 운영하라고 관리자 직급을 다는 거고 그만큼의 보상이나 급여를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 관리자들한테는 일이에요. 일.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래서 내가 상처나 불편함을 무릅쓰고 평가자를 편하게 해주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거는 너무 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좋아하면 배려는 좀 해줄 수 있지만요. 왜냐면 생각보다 회사에서 나중에 챙겨줄게. 진짜 나중에 챙겨줄게. 그러고 진짜 나중에 챙겨주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왜냐면 내년 되면 또 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러면은 묵묵히 기다리는 나한테 그 차례가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저는 묵묵히 일하는 게 되게 멋진 덕목이지만 그게 구조적으로는 조금 인정받기 좀 쉽지 않은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 때문인데 첫 번째로 이게 묵묵하면은 사람이 인식을 못한다. 이제 티를 좀 내줘야 사람이 알고 사람은 인식한 거를 이제 평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물인데 인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티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기대를 가지게 되면 내가 너무 속상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행동을 못 이어나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리액션을 받아야 어떤 보상이 있어야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스터, 연료가 생기는데 묵묵하게 일하다가 만약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긍정적인 행동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드리고 그래서 티를 내고 생색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대놓고 나 칭찬해줘요, 나 알아줘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질문이나 공유를 통해서 티나 생색을 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한테는 조금 더 대놓고 대신 횟수나 이런 상황을 제한해서 내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평가자나 관리자는 원래는 그 사람 스트레스 받고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게 일이니 실무 입장에서 내가 좀 평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우는 소리하고 너무 배려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